공백기. 사실 이 부분은 성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대 전역 후 1년간 휴대전화 판매했었다고 했어요. 나도 어디선 꿀리지 않아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력서 드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 지킴이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의 사연을 좀 미리 전달을 받았었어요. 취업시장에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유현수님,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나이가 38세. 오, 경력은 9년 2개월 있으십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건설 현장에서 팀 단위 근무를 하고 계셨었고, 금융 분야의 영업도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직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는 경력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컨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백기가 길어 걱정인 38살 유현수입니다. 저는 7년 정도 서비스 영업직에서 종사하다 건설 현장의 매력에 빠져서 몫으로 1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이제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하니 제가 가야 할 분야도 막막하고 이력서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긴 공백기 때문에 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는 올해에는 혹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우리 마음 무거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공백기. 취준시장에서 이렇게 공백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공백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공백기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들께 많이 물어봐도 공백기 단 하나 때문에 서류 합격을 안 시킨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1년, 6개월 또는 한 2년 정도의 공백기까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백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공백기를 보면 꾸준히 영업 직무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근무를 하시다가 현장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이력서 상에서 이미 조금 자포자기한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것도 해왔었고, 이런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고,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잘 적혀 있으면 좋은데, 그냥 A 생명 고객상담 영업, 그냥 R 생명 고객상담 영업 이렇게만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성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원을 하실 때 이력서도 이력서지만요, 일단 어디에 지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직무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한번 하나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했으니까 사람 관리하는 거, 금융 쪽 영업하셨으니까 설명 능력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돌아가는 거,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야 라는 걸 놓지 않고, 영업력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를 추천한다면, 저는 건설 산업 중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 분야가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의 안전관리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우대사항에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두 번째로 사람을 잘 응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스마트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능력도 우대사항에 있단 말이에요. 군대 전역 후 1년간 휴대전화 판매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나도 어디선 꿀리지 않아님이잖아요.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나는 건설 쪽으로 큰 아웃라인 잡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역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업 쪽으로도 생각을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라면 좋아하는 산업 분야가 어디인지, 그 분야에서 유망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망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거기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밖에서 안으로 찾아 들어가면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좋아하는 이 끈을 놓지 않고 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백기를 제가 면접에 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백기에 이름을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의 도약을 위한 시간이었다든지 또는 꿈을 찾는 시간이었다든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어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전하면서 왔습니다 라고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백기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군과 그리고 또 관련된 직종들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을 좀 넓게 찾아보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이력서 반드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원하기 전엔 이력서 드림!